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골입니다. 분양가 중개 시즌3 65화고요. 단지는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파크입니다. 에피트는 이제 할라비발디가 명칭을 바꾼 거죠. 에피트로. 과거에 대형을 좀 잘 만들던 그런 회사인데 얘에 대한 한 주평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미 원도심 신축 10억. 사실 수원에서 9평 기준, 84형 기준으로 원도심의 신축 10억이 넘은 거는 꽤 됐죠, 이제. 처음 나왔을 때는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한 2년 넘은 것 같아요, 이제. 바로 얼마 전 올해죠. 망포역에 들어간 푸르조 같은 경우에는 12.4억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릴 에피트는 원도심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수원에 들어가거든요. 수원분들은 다 아시죠? 사실 한 달 전에 서수원의 당수지구에 한신더유가 하나 들어갔어요. 블럭 2개로 해서. 오늘 에피트도 블럭 2개인데 그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수원이거든요. 수원은 동남쪽 제구는 산으로 좀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여기 수원역이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 가운데서 조금 아래죠. 지금 위쪽으로 많이 퍼져나가서 오른쪽으로도 퍼져나가고 지금 보면 좀 아래쪽인데 여기가 원래 원도심이죠. 수원 1호선 여기인데 여기서 서쪽이 있습니다.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그나마 수원에서 마지막 남은 땅 아직 논이 있는 A. 여기도 결국은 개발의 여파를 벗어나지 못했고 여기가 논이었잖아요. 사실 이 옆도 논이었는데 더 왼쪽은 산이고 여기에 수원 당수지구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옆에 당수 2지구도 기획돼 있어요. 당수지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호매실 들어가 있습니다. 호매실 지구. 여기 드디어 29년도, 28년에서 1년이 또 밀렸지만 호매실역이 들어오게 됩니다. 즉 수원의 어떤 원도심이 상당히 노후가 됐죠. 한번 다른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을 기반으로 했을 때 남쪽의 핵심 거점이 수원. 물론 작은 걸로는 안양도 있었지만 수원이 이제 핵심이었고 서쪽은 인천, 북쪽은 의정부 정도였어요. 이 세 도시 다 공통점이 뭐냐면 워낙에 낙후가 많이 됐죠. 그래서 신규 택지 들어갔는데 뭐 수원은 대표적인 광교가 있었고 인천은 좀 많이 들어갔어요. 왜냐면 인천은 규모 자체가 300만이니까 송도라든가 청라라든가 영종이라든가 검단, 계양까지 들어가잖아요. 의정부는 이제 링크시티 개발하고 있고 근데 수원도 비슷했던 게 광교 이후로 없었습니다. 뭐 수원분들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겨우 들어가는 게 서쪽 끝쪽에 당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사실은 논바닥이었다. 함부로 말하자면 논바닥이었던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당수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수원 원도심이 재건축이나 재정비가 잘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물론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재정비라고 하는 거는 단기간에 신축이 많이 들어가기는 힘듭니다. 잘 아시잖아요. 수원에 지금 광교 이후로 신축 분양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간혹 하나씩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즉 대규모로 신축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이런 공공택지밖에 없는데 거의 마지막 급이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언젠가는 여기 가운데 비어있는 지금은 벌터지구로 하고만 자그맣게 돼 있는 여기가 결국은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당수지구가 수원에 들어가는 대규모 공공택지지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금 원도심 신축이 이미 10억이 넘었고 한 달 전에 나온 한신더유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분양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중심으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이미 수원의 원도심 신축이 10억을 넘어간 거는 당연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수원의 주변부에 들어가는 신축들의 어떤 가격도 상당히 상승세를 이루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영상이 될 것도 같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정보들을 좀 알아보고 갈게요. 기본적 투자성이 있느냐? 대단지는 아닙니다. 두 블록으로 나뉘어요. 이 당수지구에서 에피트 센트럴이라고 붙었잖아요. 가장 중앙에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중심 상업지구 여기 있잖아요. 요 밑에 있는 이 두 블록 있죠. 근데 딱 봐도 블록이 좀 작아 보여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분양한 데가 여기예요. 한신더유 얘하고 엘리페하고 한신더유가 같이 들어갔는데 계룡건설하고 한신이 같이 한 거예요. 요 두 블록 같이 분양했는데 그래도 얘네는 규모가 좀 크잖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얘도 뭐 대단지라고 말할 수는 없었는데 이번에 에피트는 두 블럭 합해봐야 지난번에 나온 한신더유 한 블럭에도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지 규모는 작습니다. 합해서 500세대가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나뉘어 있어서 블록이 190, 280으로 소규모 단지예요. 다만 일반적인 소규모 단지하고는 좀 다르죠. 왜냐면 이런 택지지구에 들어가는 소규모 단지는 나홀로 어디 떨어져 들어가는 소규모 단지하고는 좀 다르게 평가를 받긴 합니다. 더군다나 뭐 얘는 중심 상업지구에 딱 인접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호매실역이 연장 계획이 있어요. 물론 호매실역 자체도 29년 들어오기 때문에 이 연장은 밑에 오목천역 쪽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 될지는 사실은 모르는데 문제는 그 연장 계획이 얘기될 때 이 당수 2지구도 아마 들어가 있을
들어있을 거거든요.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중전철의 어떤 시간이란 걸 생각했을 때 그때 당연히 당수를 안 거치기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잖아요. 여기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여하튼 어떻게 이렇게 꼬아서 가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 군데서 이런 게 벌어지잖아요. 좀 먼 미래지만 그런 걸 봤을 때 결국 그런 게 들어오면 중심에 들어오긴 하거든요. 걔네가. 그런 철도들이. 그런 측면에선 나쁘지 않은 위치죠. 그러니까 철도가 들어오든 말든 이 공공택지지구 안에서는 가장 중앙에 있기 때문에 입지 자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모가 좀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세권 측면에서 보면 포메시를 개통돼요. 29년으로 미뤄지긴 했는데 어차피 얘가 들어갈 때까지 입주 대기 기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입주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용할 겁니다. 왜냐면 얘가 28년 9월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기다리면 이용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호메 실력이 도보는 불가능합니다. 지난번 한신도 영상이 있어요. 한 달 전에 찍은 영상인데 그 영상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호메 실력이 여기 대충 여기 롯데시네마 이 자리 정도에 들어오고 출입구 이 정도에 날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식으로 큰 길로 재면 이번 에피트 1, 2블럭 위쪽 1블럭 아래쪽 2블럭인데 그 중심까지 2km 나옵니다. 도보는 불가능하죠. 따라서 호메 실력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물론 호메 실력은 강남까지 접근성이 좋은 신분당선입니다. 타게 되면 대략 40분 초반대에 아마 강남역 간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는 이 2km를 갖다가 주로 버스를 이용해서 나오게 될 텐데 그걸 다 포함했을 때는 강남 접근이 1시간은 조금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보는 불가능하다는 점 이거는 좀 생각하셔야 되고 호메실이 개통된다고 하더라도 강남 진출에는 1시간 정도는 걸린다라는 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꼭 강남까지는 아니고 이 수원도 대도시잖아요. 수원 근접성으로는 나쁘지 않다는 건 있고요.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소규모 단지고 그다음에 수원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서수원 같은 경우를 갖다가 항상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어디 시골 같은 데다가 아파트를 짓냐? 특히나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얘기도 들을 수도 있는 지역인데다가 여기 생기긴 한데 그 역까지도 2km 정도 걸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 조건이 딱 일감으로는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타당한 분도 있습니다. 근데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반 경직성을 갖출 수 있는 단지냐는 거는 이 절대적인 조건 자체로 보면은 소규모 단지 역에서 멀고 해서 아닐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하튼 일단 지역가치는 높습니다. 수원 신축이잖아요. 수원의 신축은 수원분들이 제일 잘하실 겁니다. 정말 없습니다. 근근히 나와요. 근근히 재정비 물량들. 기타 화작성도 있습니다. 11호 대책 제외지역 무슨 소리야 이러시는 분도 있을 텐데 수원 들어갔죠 이번에. 근데 문제는 얘가 들어가는 지역은 권선구예요. 수원에서 유일하게 이번에 11호 대책에서 빠진 지역. 이 얘기는 자금 마련에 있어서 다른 수원 지역보다 이점이 있다는 거죠. 60% 대출도 나오고. 자, 기본 정보 좀 빠르게 볼게요. 8일날 특공 있고요. 9일날하고 10일날에 1순위, 2순위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가 얘가 블럭이 두 개잖아요. 1블럭이 17일이고 2블럭이 16일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블 청약 가능하다. 즉 두 블럭 다 청약 가능하다. 그래서 당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니까 거기 가능하다는 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통 좀 전에 말씀드린 호메 실력이 있습니다. 신분당선이 29년도 예정되어 있는데 다만 이 단지로부터 호메 실력까지 거리는 2km 정도라서 도보는 불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 강남까지 접근은 호메 실력에서 40분대 초반에 끊기지만 이 단지로부터 호메 실력까지 소요 시간을 생각하셔야 된다.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1, 2블럭 나뉜다고 그랬잖아요. 위에 조금 작은 블럭, 아래쪽에 상대적으로 큰 블럭이 있는데 위쪽 블럭을 1블럭, 아래쪽 블럭 2블럭이라고 그럴게요. 1블럭 190세대, 2블럭 280세대 나왔고요. 1블럭 같은 경우에 특공이 88, 일반이 102세대, 2블럭은 특공이 138, 일반이 142세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블럭은 25층짜리 2개동, 그 다음에 2블럭은 25층짜리 3개동이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다. 요게 1블럭 2개동, 왼쪽이 3개동, 2블럭. 지도에서는 아래쪽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근린시설이 여기가 중심상업지구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는지 근린시설이 각 단지에 다 들어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게 채워지는 데는 시간 좀 걸립니다. 신규 택지지구잖아요. 입주는 28년 9월 예정이기 때문에 대략 지금으로부터 2년 10개월 정도, 즉 최근에는 보통 3년이 넘는 경우도 많은데 그에 비해서는 그냥 평균적인 수준보다 조금은 짧게 나왔다라는 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규제를 피해갔기 때문에 현재 조건으로서는 자금 마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조금 긴 게 요즘은 괜찮다고 얘기하죠. 입주 대기 기간이. 분양가는 분상제가 적용됐기 때문에 재당점 10년 제한과 전매 3년 제한이 조건으로 붙고요. 대신 거주문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분양가인데요. 위쪽 줄이 1블럭 즉 위에 단지, 아래쪽이 조금은 더 큰 2블럭 분양가입니다. 74, 84, 103형인데요. 74형은 1블럭이 6.9에서 7.4억에 나왔고
2블럭은 6.9에서 7.3억, 큰 차이 없이 나왔죠. 840은 1블럭이 7.7에서 8.2, 2블럭이 7.4에서 8.1. 얘도 큰 차이는 없는데 2블럭의 84 저가가 조금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84AB형이 있는데 84A만 들어가요. 1블럭은 84A가 보통 포베이 판상력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2블럭에는 84B형, 즉 타워형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싼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3형은 대략 8억 중반선에서 9억 선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달 전에 분양한다는 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요 대각선 쪽으로 있는데 엘리프 한신도유 D3블럭과 C3블럭 이렇게 두 개가 분양됐었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84형 기준 7억에서 8억이었어요. 여기 이번에 나온 에피트하고 분양가 비교해보면 고층에서는 1000에서 2000 정도 오히려 비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층도 엘리프가 상대적으로 쌌다. 얘는 7억에서 8억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2블럭을 고려해도 적어도 7.5에서 8억 정도에 나왔으니까 저가 물량은 5천 비싸게 나왔고 고가 물량은 한 2천 비싸게 나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엘리프 한신도 영상이 제가 한 달 전에 보여드리면서 에피트가 블록이 좀 작아서 좀 싸게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사실은 근데 중요합니다. 좀 이따 보고요. 확장비는 7사형에 450, 8사가 600이고 2단지 같은 경우에는 450, 600에서 800선. 이거는 엘리프가 500이 나왔으니까 그 중간 가격. 그리고 사실 확장비가 이 정도는 거는 싼 거죠. 민간 물량 보통 8사 기준 2천까지 가거든요. 아주 비싼데 3천까지 가고 그에 비해서 싸게 나왔고 에어컨은 5개 기준 840, 6개 기준 1000만 원. 이것도 대략 100만 원 정도 싸게 나온 겁니다. 일반적인 민간 물량보다는. 한신도유보다는 조금 비싸게 나온 느낌이 있어요. 5개 기준 봤을 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옵션이 이제 문제인데 1단지 들어간 74하고 어차피 74는 똑같거든요. 평면도가. 그 다음에 양쪽에 같이 들어가는 84A형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옵션은 74의 경우 4천, 84의 경우 5천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물론 옵션은 항상 저희 분양가 중개에서는 선택이 있으면 최고급 사양으로 다 일단은 넣은 가격이다. 가전 제외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비싸 보이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은 꽤 빼도 되는 것들이 많긴 합니다. 그래도 항상 저희는 풀옵으로 다 넣어드리니까 그걸로 그냥 계산을 할게요. 참고로 엘리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에 역시나 4천에서 5천에 나왔습니다. 그럼 실질 분양가가 어떻게 되냐? 74 같은 경우에는 이 확장비하고 에어컨 합하면 1000이 좀 넘고요. 옵션 4천 더하니까 대략 5천 정도를 더 더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가격이 기본 분양가 5천 됐을 때 74는 실질 분양가 7.4에서 7.9억에 나왔고 84 같은 경우에도 이 확장비하고 에어컨 그 다음에 풀옵으로 때렸을 때 대략 6천 정도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6천을 더 했습니다. 위에서 보여드렸던 이 기본 분양가에다가 따라서 8억에서 8.7억 정도에 나왔다. 1, 2단지 평균 해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엘리프 한신은 한 달 전에는 얼마에 나왔었냐? 7.5에서 8.5 비슷하죠. 아까 기본 분양가 차이랑 즉 저가에서는 5천 정도 더 비싸게 나왔고 이번에 에피트가 고가에서도 2천 정도는 비싸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평면도는 74는 동일해요. 1, 2블럭 포베이 판상형에 주방 팬트리, 현관 팬트리 들어가줬고 침실에 드레스룸 공간도 잘 들어가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드레스 꾸몄을 때 이렇게 파우더룸하고 3면으로 가구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셨는데 이런 가구도 사실 뭐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셔도 상관은 크게 없습니다. 여기 꺾여진 부분이 좀 특이하긴 한데 큰 문제는 없겠죠. 잘 나온 포베이 판상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납 공간도 나름 잘 갖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게 84A입니다. 포베이 판상형 마통풍 구조 그 다음에 왼쪽에 드레스룸 잘 들어갔고 팬트리가 2개가 들어갑니다. 현관에도 들어가고 복도에도 들어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알파 공간이 있는 타입입니다. 이 드레스룸 크기라든가 여기 이제 넓잖아요. 여기다가 이 다용도실과 여기를 이렇게 알파 공간으로 꾸며주고 이 주방 축선을 좀 짧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알파 공간을 그냥 여기 주방을 넓게 쓰는 걸로 대체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좁거나 이런 평면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런 거 넣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주방장 정도로 쓰시겠죠. 84B는 타워형입니다. 보시면은 거실이 양면 창이 있는 구조로 이것도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그리고 주방을 숨긴 구조 이런 식으로 나왔고 침실 상을 갖다가 복도를 통합시켜버려서 방을 좀 크게 해주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팬트리도 복도 끝쪽에 팬트리 하나, 현관에 팬트리 하나 이렇게 들어가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3하고 117도 있습니다. 103형은 뭐 잘 빠졌죠, 그렇죠? 포베이 판상형에 팬트리들 잘 들어가지고 여기는 알파룸이 확실하게 들어가져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 그렇죠? 이 알파룸도 있습니다. 103B형은 B형이지만 타워형 아닙니다. 얘도 포베이 판상형 만통풍이고 알파룸이 대신 반대쪽에 들어가 있고 여기 현관 팬트리가 엄청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죠? 현관이 여기인데 그 옆에 요 공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117은 B라고 안 붙어 있지만 발코니 보세요.
발코니가 집의 절반 크기는 되는 것 같은데 얘는 거의 뭐 펜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실까지 이렇게 발코니 양쪽으로 출입할 수 있게 한 것 같은데 얘는 비싸죠. 여하튼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평면도 보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포비 판상형 마통풍 구조가 주력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팬트리 같은 것들이 현관이나 복도에 잘 들어가줬고 강화 주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주방을 좀 늘리면서 84 같은 경우에 알파 공간을 갖다가 대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무난한 수준이고요. 참고로 엘리프 한신보다는 조금 더 낫다고 저는 개인적 평가합니다. 평면도는 직접 비교해 보시면 호불호가 워낙에 갈려서 근데 제가 보는 기준은 이번에 에피트가 조금 더 낫지 않나 공간 활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자체 편의성은요 커뮤니티, 피트니스, 골프 연습장, 실내 놀이공간 정도가 있습니다. 얘가 양쪽 블럭으로 나뉘는 데다가 규모도 작아서 이게 190세대 1블럭에 들어가는 골프 연습장하고 피트니스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샤워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작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실내 어린이 공간이 있고 이 블럭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크긴 한 것 같아요. 규모가 일단 단지 규모가 100여 세대는 더 많으니까 스크린 골프, 골프 연습장, 퍼트 연습장이 있고 피트니스 있고 한쪽으로 실내 어린이 공간이 좀 더 크게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넣을 수 있는 건 넣어줬는데 아주 좋다 이렇게 평가는 못하겠죠. 소규모 단지 어떤 한계 이런 커뮤니티에 있어서 이런 게 있고 왜냐면 넣으려면 넣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관리비 문제라는 게 좀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고급화시킬수록 반면에 엘리프 한신도요 같은 경우에는 얘도 단지가 2개였잖아요. 피트니스라든가 필라테스, 골프 연습장 다 들어가줬고 이번에 BT앱에서 작은 도서관이나 카페, 스카이 라운지까지 들어갔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엘리프 한신도요에서 좀 더 큰 쪽이 있거든요. 그쪽 큰 블럭은 D3 블럭인데 게스트하우스하고 실내 체육관도 들어가줬습니다. 따라서 커뮤니티에 있어서는 한 달 전에 분양했던 한신도요가 훨씬 더 괜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규모가 얘는 되니까 이번 에피TV에서 이런 게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차는 잘 나왔습니다. 2대1입니다. 깔 게 없습니다. 엘리프 한신도요도 2대1이었는데 얘도 주차는 잘 맞춰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은 당수초로 일단 배정받는데 추후 지군의 초중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학군 찍어보시면 여기 위쪽에 당수초등학교에 있어요. 여기까지는 지금은 거리가 좀 있죠. 이런 식으로 하면 대략 800m 거리 되거든요. 중간에서 시작했을 때 1, 2블럭 물론 좀 더 빠르게 하는 길이 있을지 모르지만 따라서 800m권이면은 저학년들이 걷기는 좀 힘들잖아요. 다만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으로 초등학교가 2개 들어가 주게 됩니다. 특히나 요 오른쪽 여기에 들어가는 초등학교를 아마 가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는 거리는 중심까지 한 300~400m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 블록이 좀 더 가깝긴 하죠. 이번 들어 에피트 1블록은 위쪽에 있으니까 합해서 한 300m, 400m권 정도인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당수 1지구에 이 초등학교가 요거 하나 들어가 주는 거예요. 이쪽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 들어가고 여기 이미 분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들어오는 거는 뭐 확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정확한 개설 시기는 문의를 해보셔야겠죠. 교육청에다가 아니면 모델하우스에서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중학교는 이쪽 위쪽에 있습니다. 이 중학교까지의 거리도 대략 500m권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중을 품고 있는 지구는 아닌데 지난번에 한신도요가 그 측면에서는 요 D3 블럭이 괜찮았죠. 초등학교 품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밑에 C3 블럭도 가깝죠. 여기로 가게 되면 그게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한신도요는 학원가는 뭐 호매실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 호매실 쪽 보시면은 학원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7번 쪽에 형성되어 있어서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화서 정자지구라든가 고등학생들 충분히 다니고 어차피 학원이라는 데가 학교 끝나고 오는 건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어차피 학원은 요 7번 쪽 바로 밑쪽에 있어요. 당수지구 이쪽도 지금 있고 요 7번 마을 쪽 그다음에 화서 정자 쪽도 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의성은 호매실하고 화서라든가 추 당수 여기도 중심지구에 들어오잖아요. 더군다나 에피트는 바로 중심상업지구 앞에 있어서 물론 대신에 신규 택지 개발지구 이런 중심상업지구 형성될 때까지는 대략 초기부터 10년 정도는 걸린다는 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 단지들이 전부 다 들어와 주고 나서도 한 3, 4년은 지나야지 쓸만해진다. 중심상업지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정보를 좀 봤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뭐 분양가를 보면서 적절한지 봐야 되는데 일단 예상이 맞길 바랐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신도에 비해서 얘가 블록이 좀 작기 때문에 에피트가 좀 싸게 한 1, 2천에 싸게 나오지 않을까 그랬는데 오히려 1, 2천 비싸게 나왔단 말이에요. 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좀 아쉬운 마음에 써놨고요. 일단 비교를 해드릴 건데 이 주변 단지 비교는 사실 한신도에 때 한번 해드렸습니다. 일단 이번에 에피트 센트럴파크가 28년도에 나와요. 28년도 거의 끝에 나오긴 하는데 8에서 8.7억에 나왔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한신도유가 블록별로 27년, 28년에 들어가요. 얘는 같은 시기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얘는 두 단지가 같이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얘가 7.5에서 8.5억이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고가 기준 2천 정도 비싸게 나왔고 저가 기준 5천 정도 비싸게 나왔어요. 일단 거기 있고 근데 이제 한신도유 영상 보시면 되는데 한 달 전 얘네가 중요합니다. 얘네가 기존 거. 일단 호반 베르딤하고 호반 서밋수원 둘 다 제가 2017년도라서 하나로 써놨는데 7.2에서 7.7억이고 전고점이 9억까지 갔던 곳입니다. 이게 어디냐? 수원분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호메실력 개통되잖아요. 여기가 도보 가능한 곳 바로 밑에 붙어 있어요. 즉 호반 서밋 수원 같은 경우에는 역에서부터 200m가 안 되고 베르디움 같은 경우에도 400m권입니다. 즉 강남을 1시간 이내에 무조건 갈 수 있는 곳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 지금 들어가서 제가 조사한 거고 바로 한 달 전에 조사한 거고 어제도 다시 들어가 봤는데 84 기준 7.2에서 7.7억입니다. 그리고 정거점 9억까지 갔던 거. 근데 이거 한신도요 때도 말씀드렸는데 호메 실력이 들어왔을 때 바로 앞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 단지가 최고가 지금 7.7억인데 물론 정거점이 9억이었긴 하지만 현재 7.7억인데 이 분양가는 비싼 거 아니냐? 근데 여기 있죠. 이 호반은 17년도에 들어왔어요. 따라서 얘네들 당수에 이번에 분양한 이 두 브랜드가 들어왔을 때는 최소 10년 차가 나게 됩니다. 얘는 17년 들어왔는데 이번에 피트도 28년 들어가니까 그 점을 좀 감안해야 된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호메실에 대해서 그때 평가해드렸었는데 이 두 단지는 상당히 신축이 괜찮은데 그 옆에 있는 단지들 상당히 오래된 단지들입니다. 가격대가 딱 이렇게 보이잖아요. 2억대 뭐 이런 식으로. 반면에 이 칠보마을을 비롯해서 이쪽에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모아미래도라든가 그리고 여기 엄청 큰 단지 있죠. 오래돼서 가격은 좀 안 나가는데 금곡 LG 이거 3,000세대 넘나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의 아파트 권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호미 실력이 들어왔을 때 물론 호반 요 두 형제가 올라가겠지만 여기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얘네가 이 위에 당수 1, 2지가 들어오면 더 탄력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생활이라는 게 역도 물론 중요해요. 역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수원은 대도시이기 때문에 여기 원도심 접근성 즉 수원 내에서 어떤 일자리를 갖고 있는데 난 신축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에 작년부터 이제 분양이 잘 되고 있는 용현 하객지구가 비슷한 스탠스를 갖고 있는데 수원에서는 얘가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돼요. 수원에서 직주 근접을 해야 되는데 9축밖에 없잖아요. 원도심 신축은 또 너무 비싸고 화서 쪽은 벌써 14억 가도 돼요. 84가. 그러니까 수원에서는 직주 근접으로 살고 싶은데 즉 서울까지는 안 가도 되는데 신축을 들어가려다 보니까 너무 비싸요. 광교는 뭐 장난 아니고 화서 쪽에 들어간 애들 여기 어딘지 아시나요? 화푸라든가 이런 데들. 그다음에 북수원이라고 불리는 성균관대역 쪽도 최근에 많이 비싸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 여길 선택하게 되는 게 여긴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봤을 때 그때 말씀드렸었지만 이 호반 두 형제 요 가격에 비해서 이번에 나온 얘네들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호반 두 형제가 호메 실력이 진짜 개통이 되면 많이 올 겁니다. 정고점도 있는 데다가 아무리 선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개통이 돼서 이용해서 편의성을 체감할 때 제일 많이 오릅니다. 뭐 철도 3번 오른다 이런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건 실제로 개통되고 나서입니다. 그래서 얘가 많이 올라줄 거라는 것도 감안했을 때 적어도 정고점은 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분양가가 10년 차는 2호 두 단지들의 분양가가 비싸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극동 클래스도 보여드렸어요. 스타 클래스인데 요 세 단지 미래도하고 스타 클래스 호반 두 형제는 같은 시기에 들어갔는데 위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호메실에 제일 가까운 건 호반 두 형제고 극동 스타 클래스가 있는데 얘는 역까지 못 걷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단지 앞쪽이냐 뒤쪽이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이렇게 단지 앞쪽까지는 대략 500m권이고 뒤쪽까지 하면 한 900m권 갑니다. 동별 위치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걸을 수 있는 거리죠. 근데 오히려 이 모아미래도 있거든요. 노소분들 아시겠지만 칠보마을 쪽 얘는 역까지 걷기가 힘들어요. 한계선이긴 한데 대략 1km권이거든요. 앞쪽이 뒤쪽 1단지는 1.2km. 그러면은 보통 생각했을 때 스타클래스가 좀 더 비싸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더 비쌉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아파트들이 보여 있어서 생활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학원도 이쪽에 잘 형성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시기에 들어갔는데 제일 비싼 놈은 이 호반 두 형제. 근데 이 모함이라도 두 단지가 여기 정리했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호반에 비해서 2천 정도 쌉니다. 전고점도 5천밖에 차이 안 나요. 그리고 오히려 극동 스타클래스가 좀 빠지는 위치에 있어서 양쪽 어디에도 이제 속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6.3억대까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셋 다 17년대에 들어가서 이번에 들어간 단지들에 비해서는 10년 차가 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저는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호반 두 형제하고 비교하면 이번에 들어갔던 한신도유나 이번에 분양하는 에피트가 비싸 보여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2km권인데 호메 실력에서 아무리 10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2km인 것과 역세권인 거는 완전히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근데 문제는 이 모아미래도를 봤을 때 다르다고 그랬죠. 모아미래도도 이 호반 두 형제처럼 10년이 됐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7.5억까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도 걷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여기서 걸어서 호메 실력을 가나 여기서 버스 타고 가나 실질적으로 버스가 더 빠를 수도 있는 거리? 특이하게. 그러다 보니까 얘네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연차 10년 차이 나게 되잖아요. 얘가 지금 7.8억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보다 1억 안 비싸게 나오거든요. 이 신축들인데 그렇게 보면은 이게 비싸지 않은 걸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한신도요 때 이 얘기 좀 자세히 해드렸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화팍하고 망포역 프로지오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분양에서 30년 들어가는 놈인데 다 아실 겁니다. 망포역 직통 연결되는 좋은 놈이에요.
근데 수원 전체에서 완전 1급지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12.45개 풀업 기준 나왔는데 절찬리 완판이 돼버렸죠. 화팍 프로좀 다 아실 겁니다. 얘가 작년에 이제 제가 이목 디에트를 말씀드리면서 얘를 비교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12억대였는데 지금 14억이더라고요. 최고가가. 그러니까 이 두 단지는 뭘 보여주냐면 수원 원도심에 들어가는 신축들의 어떤 가격 추이를 보여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원에서 바깥쪽이라고 일컫는 이런 데들도 올라준 거예요. 화팍 프로주에 비하면 모아 미래도든 호반 두영제든 거의 절반 가격밖에 안 나가요 지금. 더군다나 GTX 개통됐을 때 이쪽 화팍이나 망포나 이쪽이 안 오를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수원도 보면은 양극화가 좀 이루어졌는데 호밀 실력이 들어가면서 얘가 좀 전고점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이번에 분양한 당수지구에 있는 이 단지들의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싸게 나온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일단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분양은 한신더위와 유사한 가격이 나왔는데 1, 2층 더 비싸게 나왔어요. 커뮤니티나 단지 규모 등에서는 한신더위가 훨씬 더 우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게 이겁니다. 한신더위 749, 84A 경쟁률이에요. 여러분들이 한신더위 잘 안 됐다고 보통 생각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게 한신더위 11월 10날 공이 있었거든요. 그 결과인데 1순위, 2순위까지 다 한 결과 이거거든요. 보시면 74는 경쟁률이 나쁘게 나오진 않았어요. 1순위에서 종료가 됐습니다. 청약가점 최고 65점, 이건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나온 건데, 그 다음 84 같은 경우에도 여기 밑에 미달랐어요. B, C, D, E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좀 괜찮았던 타입이 뭔지 아시겠죠? 84A 타입. 포베이 판상이었겠죠.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보세요. 1순위에 청약 종료 됐습니다. 그것도 꽤 경쟁률이 낮은 것도 아니었어요. 반면에 BCD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에피트가 조금 더 평균도가 잘 나왔다고. 그 이유가 한신도요 같은 경우에는 블록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 BCD가 딱 당기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분양이 났고, 또 84E는 괜찮았어요. 실제로 두세 대밖에 안 넣은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 경쟁률 보이시죠?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1순위 종료가 됐고. 그리고 또 다른 블럭이 하나 더 있었잖아요. 얘가 두 블럭이었잖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74는 1순위에서 상당히 높게 마감이 됐어요. 여기 보이시죠? 84E도 만만치 않게 높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잖아요. 84 나머지 형은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형은 주인을 찾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일단 74가 인기가 많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74하고 84A가 인기가 많았던 건데 74는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수원에서 나는 직주 근접이고 혹은 서울을 가더라도 30평대죠. 딱 30평, 29평, 30평이잖아요. 74형은 최종 주거지로서 여기 들어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원에 신축이 워낙에 없어요. 그리고 나온 건 너무 비싸요. 그러면은 일단 74 여기 신축 가서 아무래도 신축이 구축보다는 좋잖아요. 수원 구축이 이렇다고 아주 싼 놈들만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신축 살다가 추후에 나는 자금을 모아서 수원에 제대로 된 신축 넓은 평으로 가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고, 84A는 기본적으로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수원 직주 근접인데 신축을 원해. 근데 뭐 수원의 신축들의 가격이 원도심 쪽은 좀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얘네들 2배예요, 2배. 그래서 그 절반 가격으로 나는 여기 들어가겠다. 다만 평면도가 좀 안 좋은 데는 싫고 제일 괜찮다는 84A, 포베이 판상형에 이런 데는 좀 들어가겠다 하는 심리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지역이나 그래요. 인천에 용인화기기 성공했던 것도, 시티오실에 성공했던 것도 이번에 조금 비싸게 나서 8단지가 조금 미적되고 있긴 한데, 걔네들이 작년에 잘 성공했던 것도 그거거든요. 나는 서울까지 갈 일 없고 인천에 직주 근접으로 있어야 되는데 송도, 청라, 범단조차도 너무 비싼 거예요. 걔가 한 프로게진 7억 초중반대 분양을 했는데 계속 잘 됐던 거예요. 그런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수원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수원 인구만 보면 안 되는 거 수원분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원래 수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남부 지역의 핵심이었는데 워낙에 원도심이 낙후되다 보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전부 다 용인, 화성, 동탄 이런 데로 다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어디로 출근하냐면 수원으로 출근을 해요. 그잖아요. 근데 그러던 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던 분들이 그래도 수원 안에 들어가고 호매 실력도 오면 쉬워요. 수원 내에서 직주근접. 근데 가격이 동탄도 비싼 데는 장난 아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신축지구 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의 원도심 접근성이 좋으면서 수원 원도심에 있는 신축들에 비해서는 거의 절반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74하고 84의 평면도 괜찮은 것들이 잘 된 이유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걸 제일 누가 캐치를 빨리 했겠습니까? 시행사가. 그래서 아마 FPT에서 이 한신더위의 경쟁률을 보면서 이거 잘 팔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양가를 갖다가 이렇게 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난 한신더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예측돼요. 왜냐하면 용연하기위해서 이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대도시 주변부에 들어가지만 원도심 접근성이 있는 신축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잘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한신더위도. 그래서 영상 선별단 좀 띄워드렸었잖아요. 괜찮은 평형들. 근데 평면도가 있기 때문에 에피트는 좀 작으니까 좀 싸게 나와주길 바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또 안 놓치고 그래도 1, 2천 정도 비싸게 내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 가격이 이번 한신도의 결과에서 보여진다고 생각해요. 이곳 당수의 입지를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원래 원도심 분들 제일 그런 욕 많이 하시거든요. 어디 시골 그 구석탱이에다가 인천 용현하기 제가 영상 띄울 때마다 욕 많이 먹었어요. 지금 잘 돼서 그런 욕 사라졌는데 그런 어디 변두리에다가 들어가는 아파트 가격이 이러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수요가 있어요. 수원 원도심 직주 근접인데 신축이 필요한데 절반 가격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호매실력 주변 단지 즉 호반 이 두 형제에 비교하면 역세권이 2단지에 비해서 너무 비싸게 나온 거 아니야? 이러실 수 있는데 좀 특이한 게 있는 거죠. 모함이래도도 도보 역세권이 딱 말하기 힘든 1km에서 1.2km거든요. 근데 얘하고 비교하면 이번에 나온 한신도요나 센트럴파크 에피트가 그렇게 비싼 느낌이 안 들 수 있습니다. 그거 생각해 보셔야 되고 최근 수원 신축 분양가는 상향되고 있고 수원 준신축들 좀 전에 보여드렸던 화팍이라든가 화팍 말고도 수원 원도심의 분양이 최근에 돼서 신축으로 들어갔던 애들 있잖아요. 2, 3년 이내에 걔네들 여기 에피트나 한신도요 분양가보다 근 2배까지 가고 있어요. 그런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투자 가치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소규모 단지와 커뮤니티는 약점이에요. 에피티에. 하지만 주차 대수는 그래도 2대1 최상급이고 원도심 꼭 커뮤니티로 안 가고 자가용 이용하실 때는 정말 좋죠. 한신도요 이중적인 분양 결과를 보셔야 됩니다. 한신도요에서 74하고 84A가 포배 판상이라서 잘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에피트는 74, 84A 말고도 포배 판상형들이 있어요. 마퉁풍이라든가. 그리고 평면도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한신도요보다 조금 잘 나온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한신도요에서 잘 됐던 74하고 84A에 해당하는 에피트 평면도를 가진 세대들은 그 타입들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니즈가 수요가 있다는 걸 이미 봤기 때문에 한신도요에서 수요는 곧 수익을 갖다가 내줄 수 있는 요소기도 하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광의적 이유와 협의적 이유 좀 넓게 보는 시각과 좁게 보는 시각으로 투자 가치를 평가하자면 넓게 수원 전체로 보면요 거의 신축 소멸 수준의 수원이에요. 수원이 작은 도시면 분양이 많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얘가 100만 도 넘는 도시잖아요. 그리고 얘가 낙후된 원도심 때문에 집이 없으니까 다 옆으로 갔거든요. 다른 데로 나간 거예요. 수원에 직주 근접해야 되는 인원들이 수원에서 못 살고 괜찮아 보이는 신축이면 너무 비싸고 가격이 싸면 구축이고 하다 보니까 다 주변에 퍼져나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신축이 소멸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있으면 비싸잖아요. 화팍이라든가 뭐 이런 데가 대표적이고. 근데 최근 수원 등 2급지들의 어떤 상승 여력들이 보입니다. 뭐냐면 광교는 지난번 한신도에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전고점 돌파했습니다. 돌파하고 있거나 돌파했어요. 광교 같은 경우에. 그런 상승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가 분양까지 잘 보이는데 수원은 벌써 2년 전에 원도심에 들어가는 애들이 10억이 넘었고 9평 기준. 인천은 이번에 10억짜리가 나옵니다. 조만간 아마 보여드릴 것 같은데 더자포레나 인천시청역 이런 애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즉 기존에 수원이나 인천 혹은 의정부처럼 일찍 형성됐기 때문에 우리 원도심이 낙후됐던 이런 것들의 원도심에 들어가는 신축들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원도심 주변부에 들어가는 신축들의 가격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라는 측면도 있죠. 11호 대책 피해갔잖아요. 그래서 자금 여력이 수원 내에서도 여기는 괜찮다. 건성구니까. 이런 게 광의적으로 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거리들이고요. 협의적인 즉 좁은 의미에서 이 지역, 이 당수하고 호매실만을 두고 봤을 때 어떤 투자 가치는 일단 호매실역 개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강남 40분대로 호매실역에서 43분에서 45분 정도로 많이 보시는 것 같던데 이게 중요하고요. 호매실역까지 시간 별도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도어투도어가 아니잖아요. 이 시간이 그렇죠. 근데 요거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에 왜냐면 신안산 선거 관련된 시흥하고 안산 쪽에 분양이 있어요. 그것도 뭐 비슷한 식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시흥 거모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흥 거모는 초지역이나 중앙역이 아니에요. 즉 신안선선이 개통되는 곳으로부터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 분양가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신안산선이 들어가는 초지 중앙이라든가 거기 호수공원 여기 새로 생기거든요. 신안산선에 거기는 프로지오가 하나 있는데 걔네가 지금 10억을 치고 있어요. 수원부대 생각해 보셨을 때 보통 분양하면 내 지역에 하는 단지만 보시잖아요. 근데 저는 분양가 중개를 계속 띄워드리다 보니까 여러 지역이 동시에 될 때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 안산이 지금 10억 선을 넘기 시작했거든요. 그랬을 때 수원의 어떤 가격, 상황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물론 안산 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시겠지만 수원이 좀 더 높은 급지에 높은 가격대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홍매실역 신분당선이 신안산선보다는 조금 더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봤을 때 이 결국 홍매실역 개통이 1차적으로 호반 두 형제하고 홍매실 옆에 있는 그다음에 모하미레드 쪽에 영향을 미칠 건데 그때 신축으로 들어가는 당수 1지구에 있는 단지들 특히 모하미레드와의 어떤 관계를 봤을 때 얘가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유사 조건의 신축 가격 대비 비싼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천 쪽 유명하게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쪽도 지금 7.5
2.5억대의 풀업 나왔어요. 그보다는 좀 비싼데 거기는 전철 라인으로 인천 원도심 접근은 조금 애매해요. 근데 얘는 홈실력 개설되면 원도심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어서.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리면 수도권 경전철 라인의 84형 기본 분양가가 7, 8억대 수준입니다. 이게 뭐냐면 수원분들은 잘 아실 수도 있는데 바로 옆에 동네거든요. 용인이 있잖아요. 용인 여기 에버랜드 아시죠 다. 에버랜드로 가는 선이 하나 있어요. 에버라인선 요거 있는데 요거 경전철이잖아요. 이거 주변에 들어간 신축들이 지금 7억대에 분양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팔려요 그게. 꼭 여기뿐만 아니라 의정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부 횡령타운 쪽 그쪽으로 들어가는 경전철 있어요. 의정부 경전철. 근데 그 라인도 7억 넘어서 나와요. 지금 8억 가까이 가고. 그런 곳들과의 어떤 상대적 비교에 있어서도 얘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데가 7, 8억대 나오거든요. 실제로 보시면 프로 기준. 얘가 그보다 그렇게 비싸게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당수 1지구 아직 안 끝났는데 바로 옆에 당수 2지구 들어가잖아요. 옆에 왼쪽에 2지구 들어가는데 2지구가 들어가줘야 되죠. 그래야지 여러 가지에서 좋아질 겁니다. 후상향 가능성 있죠. 근데 이번에 확인이 됐어요. 뭐냐면 한신도요 때 제가 이거 써놨었거든요. 요 멘트는 한신도요 때 써놓은 거 그대로 나온 거예요. 에피트는 좀 낮게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한 달 채밖에 안 됐는데 더 비싸게 나왔어요. 수요가 있어서 한신도요에 745, 842가 잘 되다 보니까 에피트가 봤을 때 우리도 평균도가 그 외에 뒤지지는 않는데 이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는 뒤에 나올 단지들 있잖아요. 아직 분양 안 한 단지들. 1구역에도 있고 2지구도 들어가게 될 텐데 여기는 요 특히나 모함이라도 붙어있는 애들부터 얘네들 분양가가 얼마가 가겠습니까? 요즘 분양가 추이 보면. 그래서 후상향, 뒤에 나오는 단지들의 분양가가 상향할 가능성이 이번에 에피트로 검증도 됐고 뒤엔 더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판단은 다르시겠지만 꼭 재판에 오른 건 아니잖아요. 수원 신축에서 주변부 신축 가격, 인정해야 될 가격이 8억 선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들 많이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그 가격, 그 돈이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낮을 수 있는데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그 정도 되는 곳에 그 가격? 이런 얘기는 거꾸로 하면 거기 그 정도 되는 곳이 아닌 곳, 괜찮은 곳들은 오를 거라는 얘기고 사실 실제로 오르고 있어요. 광교라든가 들어가서 한번 시세들을 보시면 됩니다. 화박도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얘기 드릴 때보다 2억이 올랐던데. 따라서 미래가치는 이렇게 봅니다. FPT 홈매실력 개통이 있고요. 추후 연장선 이건 까만색으로 해놨습니다. 이거 보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홈매실이 오목전으로 연결되면서 당수를 통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때 좀 더 오를 수 있는 게 있고 후상향도 있습니다. 1지구도 그렇고 앞으로도 2지구의 어떤 분양가 올라갈 것 같은 거. 근데 전반적으로는 어떤 미래가치는 수원의 신축 부족이 계속된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수원에 새로 들어가는 신축 택지지구는 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목이 있는데 이목도 분양가 다 아시잖아요. 만만치 않고 거기 다 끝났어요. 이제 거기는 규모가 작아서 더 들어갈 단지도 없어요. 그나마 여기예요. 당수 쪽.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원 직주 근접인데 신축을 누리시는 분들은 이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원도 신축 너무 비싸니까. 여기에 2배니까. 그래도 신축에 살고 싶으면 들어갈 곳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탄이라 했는데 구축도 이 가격인데요. 아주 뒤로 빠지지 않는 이상. 그래서 마지막 한 줄평이 이겁니다. 수원 신축 저가 마지노선이 올라가는 느낌이 든다고. 근데 이거 한신도요 때 말씀드린 한 줄평인데 이것만 추가시켰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확인했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신도요에서. 확인된 거다.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신도요가 만약에 842라든가 74조차도 잘 안 됐으면 에피트가 더 싸게는 있을 겁니다. 근데 수요가 있는 게 확인이 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것도 이제 한신도요 때 말씀드렸던 건데 비역세권 수원에서 신축 분양도 9억을 터치하기 직전인 느낌입니다. 지금 벌써 8억이 넘었잖아요. 얘도 그렇고 한신도요도 그렇고. 근데 좋은 평면도는 한신도요 잘 팔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리고 아직 한신도요 남아있는 물량도 있는 것 같은데 한신도요 같은 경우에 평면도는 좀 빠지겠지만 한신도요가 좋은 점이 있잖아요. 에피트보다. 뭐냐면 단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 보니까 커뮤니티가 스카이라운지하고 이런 게 있는 단지도 있단 말이에요. 게스트하우스도 또 있고 이런 데에 좋은 층수를 가져가실 수 있다면 내가 수원 직주 근접이고 신축이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보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뒤에 좀 계속 오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세부사항에 있어 다양한 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정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항상 인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뭐 수원에 대해서 제가 뭘 알겠습니까? 디테일한 건 수원분들이 더 잘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너무 디테일한 거에 집착하시다 보면 소수원 그 시골 땅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점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시기는 해야 된다는 점에서 참고하시는 영상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는 개인 책임이라는 점 항상 인지하시고요. 직접 가보신 게 제일 좋습니다. 현장은. 그리고 모델하우스 가서 경품도 많이 주잖아요. 요즘 그런 데 가시면. 그런 데서 상담도 해보시고 학교 같은 거 잘 물어보시고 이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115만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걷기 배정적 공식 단톡방을 첫 댓글 올려드릴 겁니다. 뭐 들어오시면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 광고 영상도 아니에요. 얘도 광고면은 가끔 물어보시던데 왼쪽 위에 띄우게 돼 있습니다. 광고라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톡방도 들어오셔서 편하게 질문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 밑에다 댓글을 갖다가 잘 못 다시거든요. 그래서 개설해 놨는데 들어오셔서 질문들 많이 하세요. 다만 제가 뭐 당첨 커트라인 가점이 어떻게 내릴 것 같니? 이런 건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건 못 드리고 이 단지를 그래도 조사하고 이제
번씩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린 거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 단지 뭐 전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거 물어보시면 그런 거는 답변 드린 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신축이 많지 않지만 수원에도 조만간 또 들려올 소식들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좀 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